안녕하세요. 다빈치입니다. 5월 7일 10시 44분이네요, 오전. 오늘의 오프닝은 제가 일주일 동안 다녀온 곳의 사진을 좀, 뭐라고 할까, 사진을 가지고 한번 오프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여러분들 혹시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보리암입니다. 보리암. 남해도에 가면 남해 금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보리암이라는 사찰인데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정말 사람들 많이 오거든요. 예, 해수 가는 보살 상이 여기 바다를 향해서 보고 있죠. 요 앞이 이 남해 바다인데 여기가 이제 암자라고 해야 되나요? 대웅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메인. 예. 그리고 요 바위가 이제 요 이승계가 기도드렸던 그 조그마한 암자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에. 요 뒤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이승계가, 고려 창업하기 전에 여기서 기도를 했다라는 자리가 있고, 여기에 아마 이제 그 당시에 이승계가 왜구를 많이 물리치려 전국에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위로는 홍건적, 아래는 왜구. 예. 그래서 여기 남해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기도드릴 때 자기가 왕이 되면 이 산에다가 비단을 둘러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뒤에 왕이 되고 난 뒤에 이 산에다 비단을 두르려고 하니까 비단이 어마어마하게 든다는 거죠. 그래서 비단 금자를 써서 금산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산의 이름이 금산이 되었고 여기 보리암이 있는데 이 보리암에 올라가려는 길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 차로 올라갈 수도 있고 걸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거는 근데 상당히 절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 아시는 분은 상당히 아실 겁니다. 이게 상당히 유명한 절이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 경치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한번 오늘 오프닝을 한번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화면 보이죠? 이 지금 멀리서 좀 찍은 사진이고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사진이 너무 잘 나왔네요. 예, 보니까 그리고 여기가 아까 이제 이게 남해 바다 보이는 곳이고 여기가 그겁니다. 거기 가면 상사바위라고 있어요. 상사바위. 우리 그 저기 남녀지간의 그 상사병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름하고 같습니다. 상사바위, 상사암, 바위 암자서 상사암, 상사바위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무 데커를 만들었는데 정말 풍경도 멋지고 그 상당히 뭐라고 할까 입이 쩍 벌어집니다. 예,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곳입니다. 예, 한번 꼭 가보시기를 예, 가보시기를 이게 남해 바다죠. 예, 꼭 가보시기를 제가 한번 권해드리면서 오늘의 오프닝은 제가 그좀 다녀온 곳에 사진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동안에 여러분 계좌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주식시장은 상당히 힘들었던 한 주가 아니었나 또 어제 금요일도 미국장이 또 하락하는 걸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울고 울었던 결과는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안 한다고 해서 뭐 3% 이상 날라갔다가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은 거의 5% 이상 추락했다가 어제도 또 이제 한 1% 넘게 떨어졌는데 아무튼 그런 장임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볼 게 없고 사실 개별 종목의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으로 실적에 의해서 주가의 흐름이 움직임이 계속되는 그런 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여기에서 실적 발표한 기업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기업들 위주로 한번 밸류에이션을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차트를 보면서 어떻게 한번 들어가 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라고 할까 너무 싼 기업이 많다. 돈이 있다고 하면 너무 왕창 사들이고 싶은 종목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면은 어,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는다면은 상당히 스프링처럼 주가가 솟아오를 종목들이 많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이유는 실적이 너무 좋다는 거죠. 예, 실적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려되는 거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 소득이 줄어들어서 아니면 자산 가치, 그러니까 이렇게 주식시장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코인이라든가 이런 게 하락을 해가지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줄어들어서 소비 여력이 줄어든다면
이게 이제 경기 침체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소비 여력이 감소하면은 아무래도 기업들이 판매하는 상품을 덜 사게 되고 서비스 상품도 덜 이용하게 될 테니까요. 예, 그런 것만 아니라면 소비를 지속적으로 해준다면은 제가 볼 때는 금리 인상한다고 해도 경기 침체는 빠지지 않을 거다. 다만 이제 보복 소비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코로나 시국에 자산 가치가 많이 올라가지고 인플레이션으로 자산 가치가 많이 올라가지고 그런 이익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럴 때 소비를 할 거라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자산 가치가 그 당시에 자산 가치 올랐을 때 팔았던 사람이라면 현금이 있을 거고 그게 지금은 떨어졌는데 그러면 그거 떨어진 거를 다시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기죠. 왜냐하면 위에서 팔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소비 여력이 충분한 거고 그렇게 되면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구조로 흘러가는 게 제 이제 뭐 이상적인 케이스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예, 뭐 저의 이제 매크로적인 에 대한 제 생각이고 어쨌든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면 충분히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제가 처음으로 좀 알아볼 거는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 SK이노베이션, 원익 QNC 뭐 이런 거 위주로 알아볼 건데 어쨌든 실적 발표한 것들 중에 눈에 띄는 것들을 보시고 그런 거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관심을 새로 가져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솔로엠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회사거든요. 솔로엠 같은 경우도 실적이 괜찮게 나왔어요. 뭐 1분기에 별도긴 하지만 연결 기준으로 봐야겠지만 1467억, 영업이익 119억, 그다음에 순이익이 115억 이렇게 나왔으니까 솔로엠 같은 거, 그다음에 TSI 2차전지 장비주죠. 턴어라운드 기업이죠. 별도인데 461억, 38억, 13억. 예. 흑전, 그다음에 HB 솔루션도 반도체 관련된 기업. 예, 이런 기업들은 제가 이전에도 다 매매했던 그런 기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솔렌 여기 이제 연결 나오네요. 연결 나오는데 컨센서스 상회했으니까 이런 기업도 한번 봐. 주가가 이렇게 조정받을 때 한번 어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솔렘 같은 경우에. 예. 그다음에 여기 연결 다 나오네요. TSI HB 솔루션. 예. 그리고 이제 하이마트 같은 경우나 뭐 이게 이제 쇼핑, 예, 마트 유통, 예, 이런 건 적자 전환했다고 나오고 네오팜, 잠정. 그다음에 JC 콘텐트리가 이제 콘텐트리 중앙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뭐 실적은 뭐 별로 안 좋지만 어쨌든 이제 OTT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OTT 관련해서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는 상태에서도 OTT가 계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거냐. 그런 지금 넷플릭스 실적 발표 이후에 그 뭐 가입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에서 가입자, 우크라이나 가입자 많이 감소해가지고 곤두박질 쳤죠. 넷플릭스가 그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콘텐츠 관련된 주들은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고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 KINX 이것도 한번 저 이전에 매매했던 건데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KINX 클라우드 관련된 MC넥스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네요. 제가 관심 있고 이 종목도 많이 좀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이렇게 실적은 뭐 이렇게 좀 안 좋지만 저는 계속적으로 자율주행을 보고 MC넥스는 계속 사모아갈 생각입니다. 인트로조는 이제 컨택트 렌즈 관련된 거죠. 안과, 눈 관련된 건데 실적이 잘 나왔네요. 인트로조. 그리고 원익 IPS 반도체 장비주인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예, 원익 IPS. 그 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는 장난감 그 같은데 인글루드에 넣으면 화장품도 지금 마이너스네요. 예. 그리고 대한항공이 실적 발표했는데 컨센서스 상회했는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대한항공 주가는 별 움직이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예, 대한항공. 카카오도 실적이 엄청나게 나왔는데 엄청나게 폭락했죠. 예, 카카오 삼형제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습니다. 저는 카카오 매수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8만 원 중반대까지 떨어졌는데 예, 원스 보안업체 실적이 뭐 단위는 크지 않지만 증가율이 상당하네요. 원스. 예, 그리고 네페스 아크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컨센서스 하회했지만 성장은 하고 있다. 반도체 우공정 패키징 네페스 아크. 그다음에 GS 글로벌, KCC가 좀 보고 있는데 역시 실적이 잘 나왔네요. KCC 실리콘 사업 뭐 관련돼서 한번 세게 갔던 적이 있었죠. KCC. 예.
요즘 뭐 원자재 가격에 대한 것들 때문에 뭐 코론 글로벌, GS 글로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적이 잘 오는 거죠.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아니 신세계 인터내셔널 뭐 자원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그 관련된 종목들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네요. GS 리테일, 이건 뭐 조금 컨센서스 하회했고. 그 외에 또 한미 반도체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컨센서스 하회를 했네요.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좀 매수 기회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파크 시스템즈도 컨센서스 하회했고 예, 제가 보고 있는 것들 동원 시스템즈가 이제 2차전지 캔 관련된 건데 조금 이 뭐야 증가를 했네요. 전년 대비해서 증가를 했고 코나이는 이제 카드, 예. BCNC가 반도체 소재, BCNC. 예. BCNC는 한번 뭐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카카오뱅크도 실적 발표했는데 컨센 하회. 제노코는 뭐 AP 위성 뭐 저기 우주 관련 항공 우주 관련된 건데 숫자는 크게 안 나오지 않아요. 컨센 하회. 이 팀이 이제 농기계 농업 관련된 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 실적이 대동하고 같이 이제 농기계 관련된 건데 엄청나게 실적이 잘 나오네요. 그래서 한번 상한가를 갔죠. 주중에 상한가를 갔고 동원 시스템즈 아까도 말씀드린 2차전지 캔 관련된 원래 이제 참치 캔 뭐 이런 그 캔 관련된 건데 2차전지도 확대고 심택하고 심택홀딩스 예, 역시 심택홀딩스도 지주사로서 엄청나게 실적이 잘 나왔네요. 예. 하나투어 여행주는 뭐 아직까지는 뭐 볼 게 없는 것 같고 그 외에 휴캠스, 예, 휴캠스도 한번 실적이 잘 나왔네요. 휴캠스도 제 포트에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한번 나중에 내일 정도의 밸류에이션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게 이제 원익 QNC 이 반도체 소재 업체인데 컨센 상회했네요. 실적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매출액 1817억, 연결 기준 1817억, 영업이익 340억, 순이익 229억 나왔네요. 그다음에 루트로닉이 미용기구죠. 리오프닝 관련해서 아이센스가 패치형 뭐죠? 당뇨인가요? 뭐 패치 관련된 아이큐어 뭐 만드는 아이센 그거 아니요 자가 진단 그건가요? 제가 헷갈리나 갑자기. 아이센스는 아마 진단 체형 진단 뭐 이런 그 같습니다. 아이센스. 코롱 인더스트리가 나오고 심텍도 실적을 발표했고 심텍홀딩스와 같이 카카오 게임즈도 실적 발표했는데 증감률이 좋긴 한데 주가는 힘을 못 쓰고 있죠. 하이브도 실적 발표했네요. 엔터테인먼트 하이브 원티드 랩은 이제 취업 관련 사람 인알 뭐 이런 거 하죠. 취업 관련 컨센 하회 워닝 머티리얼즈도 컨센 하회 실적 발표했는데 증가를 했는데 엠노가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엠노 디지털 솔루션 그 이제 공급망 관련해서 디지털 솔루션의 엠노 숫자는 크게 나오진 않는데 증감률이 크죠. 성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가 실적 발표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실적 발표한 기업이 너무 많습니다. 녹십자도 컨센 상해 어닝스 프라이즈라고 했는데 녹십자도 주가가 거의 반토막 났죠. 예. 주승 엔지니어링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좋은 실적인데 이것도 좀 주승 엔지니어링까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항공우주가 컨센 상해 실적이 잘 나왔네요. 그래서 주가가 거의 5만 원 턱밑까지 올라왔죠. 한국 항공우주 카이. 예, 이것도 제 포트에 좀 있긴 한데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상당히 뭐 오랫동안 기다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기다렸던 사람 제 지인 중에도 기다렸던 사람인데 좀 많이 올랐고 에코프로도 실적 발표했고 에코프로 BM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예, 같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인 머티리얼즈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같고 뒤에 그 건설주 DL ENC가 이제 실적이 발표했는데 컨센 하회했네요. 저기 오히려 전년 대비해서 감소했고 예. 에코프로 HN까지 했고 유한양행 유나이티드 제약, 대한전선 실적 발표 일주일 동안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뭐 5월 중순까지 실적 발표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철강주까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동국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때 했고 그래서 일단 에코프로비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주승 엔지니어링까지 해서 한 4개 기업 정도 4개 기업 정도까지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비엠을 찾아가 봐야죠. 에코프로비엠이 이번 주의 주가 흐름이 이제 3일은 좋았고 이틀은 뭐 조정을 좀 받았던 걸로 보입니다. 지금 차트상으로 봐서는
자, 보시면은 상당히 뭐라고 할까, 이번 주에 월화수목금 3일 이렇게 세게 강하게 오르고, 그래서 53만 2,700원까지 올랐잖아요. 그리고 이제 53만 2,700원까지 오르고 49만 8,500원으로 종가가, 그 전에 이게 최고가가 57만 5,100원이지 않습니까? 57 21년 11월 18일 57만 5,100원가였는데, 거의 뭐 거의 다 회복하는 상태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이제 워낙 장이 안 좋으니까 지금 조금 하락으로 마무리했는데, 이 회사가 지금 RSI도 상당히 높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가지고 있던 것 중에 좀 일부를 매도를 해서 차익을 좀 실현을 했습니다. 차익을 실현하고 이제 더 싼 종목을 사야죠. 어쨌든 57만 원대까지 올라간다라는 거는 거의 최고가에 올라왔기 때문에, 최고가에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뭐 장이 좋았다면 저 57만 원 깨고 올라갔을 거지만,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조금 위에 벽에 부딪히고 내려왔는데, 또 분할 매수, 가격대 적당한 가격대면 분할 매수를 하고 지금 일부 차익 실현을 해서 그 현금으로 좀 더 싸진 종목을 이제 좀 하락을 많이 했던 한 종목들을 좀 사모을까 생각 중입니다. 어쨌든 에코프로 BM이 지금 유무상증자를 해가지고 참, 월요일 날 이제 유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해서 49만 천 얼마에 거래가 된다고 나오죠. 설명이 나왔습니다. 공시가 나왔죠, 일종의.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한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월요일 날 유상증자 권리락이 이제 49만 1,300원, 49만 1,300원이고, 그리고 실적 발표를 한 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어쨌든 어 여기 주가가 올라가지고 1차 발행가액이 이제 오른 것 같아요. 올라와서 지금 이제 유상증자 금액이 5천억에서 6,246억으로 증액이 됐다고 나오죠. 예. 그 이후에 유무상증자 발표하고 난 뒤에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가격이 많이 오르고,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에 증권사의 보고서가 좋은 보고서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주가가 좀 강하게 올랐죠. 세게 올랐죠. 예, 뭐 지수는 워낙 재미없는 상태였는데 주가가 강하게 올랐습니다. 어쨌든 어, 이런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해도 이게 원자재가가 너무 많이 올라도 이게 이제 가격에 증가가 되니까, 예,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지가 됨으로써 실적이 더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조정받을 때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많이 나왔죠. 이게 지금 100만 원이니까 여기까지 두 자리를 끊으면 6,624억 6,200만 원입니다. 6,600, 1분기에, 한 분기에 6,624억이에요. 6,624억. 6,624억이고, 직전 분기, 4분기에는 5,039억이고, 전년 동기에는 2,632억 정도였죠.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는 151% 정도 성장. 직전 분기에는 31.5% 성장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410억 6,200만 원. 작년 4분기에는 274억 6,700만 원으로서 49.5%가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는 130%. 예. 그리고 당기 순이익도 304억 800만 원. 304억 800만 원. 4분기보다 좀 떨어졌어요. 0.7% 정도 떨어졌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20% 성장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걸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밸류에이션. 여기 기업 정보에서는 밸류에이션이 뭐 이제 107배, 근데 포워드 PR은 52배, 반으로 뚝 떨어지죠. 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배당은 0.18%, 52배 정도 포워드 PR. 지금은 107배로 나오지만, 그리고 이제 상장 주식수가 이렇게 나오고, 시가총액은 11조 4,254억이죠. 외국인 지분율은 10.17%. 그러면 밸류에이션 한번 저기 나오는 대로 맞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좀 전에 살펴봤듯이 이제 1, 4분기 실적이 이렇게 되고, 직전 분기 실적, 그 다음에 전년 동기 실적이 이랬는데, 어쨌든 2차전지는 지난번에 LG에너지 솔루션인가요? 뭐 그런 것 봤지만 영업이익률 10%를 아직 못 넘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투자 비용이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 고정비가 많아서 그런지 투자 계속적으로 뭐라고 할까, 증설을 하고 있고 성장하는 데다 보니까 돈이 들어가는 게 많아서 그런지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낮게 나오네요. 물론 절대적인 숫자로 보면 숫자가 큰데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낮게 나오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22년 예상치가 뭐야 이게 3조 4,157억이라는 거죠. 3조 4,157억. 영업이익이 한 2,500억 정도 나오고 순이익은 한 2천억 정도 나오는 게 이제 증권사 예상치고 올해 예상치고, 그리고 지금 금요일 종가가 49만 8,500원이니까 시가총액이 한 11조 정도 되는 거죠. 11조. 그리고 PER이 55.49배. 아까 그럼 나오는 거의 유사합니다. 포워드 PER입니다. 포워드 PER이 한 55.5배 정도. PSR은 3.2배, 외인 지분 10.17%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점진적으로 실적이 더 나온다고 하면 PER은 감소할 거라고 보고, 연으로 봐도 이 갈수록 증가하는 폭이 상당합니다. 증가하는 폭이 상당해요. 예. 분기 분기를 보더라도 증가폭이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2차전 그 전기자동차 시대가 오고 있고, 게다가 이제 기존의 삼성 SDI에다가 양극재를 납품하던 거를 SK 이노베이션의 신규 고객을 확보하면서 거기에다 물량도 어마어마한 물량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PQ라고 하죠. 프라이스와 퀀티티. 이 Q가 많이 증가하고 프라이스도 사실 가격 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숫자들은 크게 나올 거다. 다만 이제 투자에 들어가는 고정비가 많고 투자 들어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좀 아직까지 낮은 상태다. 만약에 어느 정도 그런 정설이 마무리되고 고정비가 감소한다고 하면 영업이익률은 좀 10% 이상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 50만 원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유상증자를 하고 나면은 또 무상증자를 하잖아요. 주당 3주를 주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게 착시 효과가 나타나서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유상증자는 워낙 적은 비율로 하기 때문에 뭐 받을 수 없다, 소량이지만 받을 수 없다고 치더라도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주당 3주를 주기 때문에 받아서 조금 더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게 에코프로비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여기서 간단히 비즈니스 썸머리 이런 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나. 하여튼 에코프로가 46%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46%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사주 3.25, 자사주가 0.35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증권사 투자 의견은 뭐 63만 7천원의 목표가로서 지금 뭐 PER이 63.8배로 추정하고 있네요. 조금 뭐 더 올라갈 여력이 있네. 60만 원만 가도 제가 볼 때는 뭐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에코프로에서 분할 상장했고, 지금 뭐 전기차용 하이니켈계 양극재, 예, 여기 보이고, 여기 SK 이노베이션 양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예, 이거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 이 시가총액이 이렇게 되고, 중국 업체 같죠? 그 다음에 제네락 홀딩 뭐 이게 같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뭐 엄격하게 뭐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걸 하고 있는 그 회사들의 어떤 그걸 비교를 해주는데,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PER이 에코프로비엠, 파나소닉 뭐 이렇게 에코프로비엠이 상당히 높네요. ROE는 이 제네릭 홀딩스가 35분 상당히 높네요. 예. 어쨌든 이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글로벌 회사, 요즘 뭐 국내 주식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해외 주식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비교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대차 잔고도 있고 어차입 국매도 비중도 나오네요. 이런데 잘 나오네. 이런 정보를 읽을 수만 있다면, 이해하고 읽을 수만 있다면 투자하는데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아까 제가 써놓은 거는 이런 데서 다 참고한 거고요. 3조 4,157억이죠. 예, 2,500억 정도. 단기 순이익 2천억. 그리고 이 회사는 뭐 부채율은 뭐 100%로 나오지만 유보율이 뭐 5,000% 가까이 되니까 4,750% 이렇게 되고, 영업이익률은 아까도 말씀드린 10%까지 안 되고, 배당도 작년에는 920원 줬죠. 920원. 올해는 더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예상치이긴 하지만 아마 920원 더 좀, 올해 실적이 워낙 잘 나오니까 920원 더 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무상증자 하면 이제 주식수가 많아져서 가격은 떨어지겠지만 배당 수익률을 봐야겠죠. 예. 어쨌든 에코프로비엄은 이걸로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SK 이노베이션을 보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 SK 온도 있고, 지금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정제 마진, 정유 관련해서 그것 좀 확인할 거고, S오일이 주가가 상당히 좋았잖아요. S오일 주가가 흐름이 좋기 때문에 같은 그 정유 사업을 하고 있는, SK 이노베이션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22년도 예상 매출이 70조 4,900억이고, 영업이익은, 이게 4조죠. 4조 720억이죠. 예. 직전 연도, 21년도 비교해서도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거죠. 지금 단기 순이익만 해도 5배지 않습니까? 5,010억에서 2조 5,500억이니까 5배 정도 증가하는 거. 1분기 실적도 지금 보면은 16조 2,615억, 영업이익은 1조 6,491억, 단기 순이익 8,633억 정도 나오네요. 예, 이걸 이제 밸류에이션을 또 이따 계산해 보겠습니다. 배당은 작년에는 안 좋습니다. 작년에 안 좋았는데, 그리고 PER도 상당히 이번에 뭐 낮아지죠. 8.6배 정도로 낮아지는데, 어쨌든 이것도 밸류에이션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을 이따가 계산해보고, 일단 실적 체크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적 체크. SK이노베이션 실적 체크를, 실적 발표를 했으니까 실적 체크부터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차트도 봐야 되죠. 개인적으로 지금 20만원 아래 때 잠깐 떨어졌었거든요. 금요일날. 제가 볼 때는 20만원 아래 떨어지면 좋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20만원 아래 때 떨어지면 좋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 그 전에 충분히 지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몇 번 줬죠. SK이노베이션이 25만원 넘게, 25만원 넘게까지 간 적이 있었죠. 27, 그러니까 22년 1월 18일에 27만 8,500원까지 갔다가 지금 이렇게 내려온 거기 때문에, 충분히, 물론 이 가격도 지금 27만 8,500원 가격도 이전 30만 2천원, 30만, 작년 6월 24일 쓴 가격보다는 뭐 낮은 가격이지만, 제가 볼 때는, 27만 8,500원까지 또 충분히 기다린다고 하면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SK온의 공격적인 대미, 이 미국에 대한 투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실적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조정 받을 때 분할 매수 전략이 항상 유효하다. 이런 좋은 종목들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컨센 55% 상회했다고, 정유사업본부, 호황득분 뭐 이렇게 나오죠. 기사들이, 실적에 대한 기사들이 적게 나오고, 물론 이게 이제 컨퍼런스 콜 한 자료를 IR고에 나온다고 하면 그런 데 가서 좀 보는 게 좋겠죠. 예,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는 것도, 자세히 뜯어보는 것도, 이게 뭐라고 할까,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사업 부분이 뭐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뜯어보고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 발표를 살펴봐야 되니까요. 예, 실적 발표한 내용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실적 어닝스 프라이즈라고 나오는데, 그래도 주가는 뭐 거의 안 움직였죠. 거의 안 움직였습니다. 공시가 나와라. 예. 그래서 공시, 예, 연결 잠정이라고 나오는데, 연결 여기 보시면은 뭐야, 이게 1,000만원이고 이게 이제 16조죠. 16조 2,615억이죠. 16조 2,615. 그전에는 13조 7,213억이니까 18.51%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72.92.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조 6,490억. 예, 1조 6,490억 흑자 전환했고, 전년 동기 대비는 182% 증가. 그다음 나머지는 다 흑자 전환인데, 단기 순이익이 지금 8,632억. 거의 뭐 8,633억 정도죠. 직전 분기가 1조 5,190억이었는데 468% 증가했네요. 어쨌든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차트상에 보면은 실적하고는 상관없이 주가가 조금 조정받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 SK이노베이션은 20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충분히 매수하는데, 지금 뭐 가격대도 뭐 20만 2,500원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한 가격대다. 그리고 항상 분할 매수, 예, 전략으로 하면서 밸류에이션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업 정보에 있는 내용들을 다 미리 여기다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예, 어쨌든 주가가 20만 2,500원이고 발행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이 18조 7,200억 정도 나오는데, 22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보면은 7.34배 정도 나옵니다. 7.34배. PSR은 0.27배. 싸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싸다고 느껴집니다. 이 부분이. 7.34배라는 게 포워드. 7.34배. 그래서 저는 뭐 계속적으로 이 SK이노베이션을 주시하면서 사모아 갈 생각입니다. SK이노베이션 싸 보입니다. 예, 예.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1, 4분기에 10%가 넘게 나왔죠. 10.14%. 예. 물론 자세한 거는 이제 신문기사도 찾아보고 IR9에 만약에 이제 컨퍼런스 콜한 자료가 나오면 거기에 좀 자세히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정제 마진이라든가 자회사, 뭐 SK 오온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한번 볼 수는 있겠죠. 어쨌든 어 차트상에 상당히 뭐 지금 좋은 매수 구간이 아닌가. 더 20만 아래로 떨어지면은 더 좋은 매수 기회에 있다. 분할 매수 전략으로 한번 사모아 가보자. SK이노베이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요. 원익 QNC입니다. 반도체 소재 업체 원익 QNC. 제가 작년 8월 31일 날 첫 유튜브 하면서 원익 홀딩스 지주사를 이야기했는데 똘똘한 자회사 그 중에 하나가 원익 QNC입니다. 원익 QNC. 원익 QNC가 이번 주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면 이게 엄청나게 상승했다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도 완전한 수익권으로 돌았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25,000원대 있다가 지금 34,000원까지 올라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이제 지금 뭐 RSI도 거의 뭐 90 넘게까지 올라왔는데 이런 종목들을 이제 이런 데서 사서 가지고 있다가 차익 실현을 해서 현금을 마련해서 이제 지금 덜 오른 실적은 좋아 보이고 회사도 좋아 보이는데 주가가 안 오른 종목들을 사야 된다는 거죠. 예. 공부하시면 하시는 대로 보일 겁니다. 그런 종목들이. 왜 이런 실적에 이런 회사가 왜 주가가 안 오를까? 이런 생각이 드는 회사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나옵니다. 그런 종목들을 사셔야 됩니다. 예. 어쨌든 원익 QNC가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가서 금요일 종가가 33,400원이긴 한데 34,150원으로 직전 최고가가 직전 최고가를 뚫었네요. 직전 최고가를 뚫고 지금 뭐 신고가를 썼습니다. 원익 QNC가. 반도체가 그만큼 좋다라는 거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빌빌대더라도 지금 이런 그 종목들은 신고가를 간다는 겁니다. 예. 예, 반도체가 좋다라는 거예요.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렇게 급락을 해도 예, 반도체주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쇼치지가 계속되고 있고 계속 여러 반도체 회사들이 투자 정서를 공시를 하잖아요. 그 회사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왜 정서를 하겠습니까? 예,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도 더 좋아진다고 봅니다. 반도체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코인 하지만 블록체인 네트워크 운영하려면 그거 계속 증설해야 되거든요. 그 서버를 계속 증설해야 될 겁니다. 왜냐면 계속 커지잖아요. 일례로 한번 들어볼까요? 뭐 스테픈을 제가 하지만 M2E 그 스테픈 하면은 사람들이 가입자가 증가하면은 그 뭐라고 해요? 네트워크 잼밍 되지 않을까요? 트래픽이 많아져 가지고 다운도 되고 컴퓨터 여러분 써보셨지만 성능이 이제 컴퓨터 산지 한 5년 6년 지났다. 근데 새로운 게 막 나온다. 그러면 돌리려면 버벅대고 있고 다운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럼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잖아요. 컴퓨터. 그 업그레이드 해주는 수요가 꾸준하다는 거죠.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해줘야 됩니다. 그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돌아가려면 그게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많다는 거죠. 왜냐면 새로운 코인들이 계속적으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M2E 같은 그 앱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D앱 같은 경우에 Decentralized D앱 같은 게 엄청나게 앱이라고 하죠. DAPP 엄청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네트워크 유지하려면은 반도체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반도체가 엄청 어마어마하게 필요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뭐라고 해야 돼? 무기입니다. 전략 무기.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뭐 이달 말에 그 우리나라랑 일본 방문하는데 그때 뭐 삼성전자를 방문한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방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서 반도체는 꾸준히 봐야 된다. 그래서 반도체 주가가 조정받을 때 매수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원익 QNC 실적 발표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좋으면은 또 증권사들이 좋은 레포트를 많이 내요. 예. 여기 보시면은 이게 1817억 3천만 원이죠. 직전 분기가 1626억이었는데 11.8%, 전년 동기 대비 27.4%, 영업이익은 340억 4,600만 원, 직전 분기에 비해 117%,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했고, 당기 순이익은 229억, 뭐 230억 정도라고 보고요. 67.8%,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했습니다.
예, 이 정도면 실적 진짜 잘 나온 거죠. 예. 그럼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되냐?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되냐? 이 기업이 싸냐? 이 실적으로 이 기업이 싸냐? 비싸냐? 포워드 PR은 10배로 떨어지네요. 지금은 15배 정도 되는데, 그리고 업종 PR에 비해서 상당히 낮죠.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8,780억 정도 되고 33,4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주가가 33,400원이 아니죠. 맞네. 33,400원이군요. 8,780억. 어,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이 6.56%. 예. 그리고 지금 이거 밑으로 쭉 내려보겠습니다. 원익홀딩스가 21%를 들고 있네요. 원익홀딩스 개인 이용한 이분이 19.35%를 들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5.44% 들고 있네요. 그리고 목표 주가가 4만 원. 4만 원 정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에 등의 석영 제품 쿼츠 산업용 세라믹을 제조하는 업체로 뭐 저쪽 블라블라 이렇게 떡 나오죠. 그리고 여기 이제 MOMQ 홀딩 뭐 있는데 이 이제 미국의 반도체용 소재 전문회사 모멘티브사의 쿼츠 세라믹 인수했다. 이렇게 인수했다라고 나오죠. 이게. 그리고 쭉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볼 때는 실적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적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밸류에이션을 한번 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실적 발표한 게 그리고 이제 22년도 예상치가 이제 7,191억이고 영업이익은 1,173억이고 당기순이익 853억이네요. 예,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 유보율도 충분 2,000%가 넘으니까 예산 탄탄합니다. 배당금은 작년에 150원 줬고 올해는 뭐 좀 더 증가하겠죠. 실적이 좋아지니까. 예,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하시고 밸류에이션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씨 좀 전에 살펴본 실적들도 여기 정리되어 있고요. 어쨌든 영업이익률이 뭐 18.73%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최고치가 아닌가라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18%까지 나온 거는. 작년 3분기에 16.82% 찍었는데 지금 18.73% 나왔고 올해 22년도는 16.31 정도 예상이 되고 이 실적으로 해서 금리일 종가 33,400원으로 계산할 때 PR이 10.29배, PSR은 1.2배, 외국인 지분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직전 4분기 대비해서 많이 늘었고요. 한 4% 정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10배 정도면은 충분히 제가 볼 때는 한 4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이 정도 실적이면은 뭐, 물론 이제 지금 가격대로서 사가지고 뭐 추가 상승을 기대해서 먹을 수 있는 수익률은 미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의 실적을 보고 덜 오른 종목들을 찾아서 사야겠죠. 월덱스도 있을 수 있고, DNF도 있을 수 있고, 반도체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좀 있잖아요. 하나머티리얼즈도 살펴봤고, 예. 그런 종목들이 조정받을 때, 뭐, 분할 매수한다고 하면 충분히 수익을 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원익 QNC를,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승 엔지니어링 실적 발표했으니까 주승 엔지니어링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으로 주승 엔지니어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고 있어가지고 예, 오늘 길어지고 있네요. 어쨌든 28,400원 찍고 지금 22,150원으로인데 RSI도 지금 뭐 거의 뭐 아래로 떨어졌다가 지금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 정도면은 충분히 뭐라고 할까 매수해 볼 만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승 엔지니어링이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실적을 살펴보시면은 직전 분기보다는 좀 떨어지긴 했어요. 작년 4분기보다는 떨어지긴 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성장하고 있는 상태고 직전 분기가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도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이런 게 잘 나오고 있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식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차트상으로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예상 실적이 22년도 예상 실적이 이제 4,770억, 그다음에 1,417억의 영업이익, 1,194억의 순이 이게 이제 1분기 실적이고 지금 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30%대 나오죠. 30%대 나오고 지금 유보율도 뭐 이제 조금 돈을 계속 이제 쌓아가고 있죠. 회사에 쌓아가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어쨌든 주승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포워드 PER이 8.74배 정도고 현재 PR보다 좀 높아진다라는 거는 주가가
주가가 지금 현재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업종 PER보다는 낮고 조금 제가 계산한 거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외국인 비중이 11.79%고 1조가 넘는 시가총액. 예. 그리고 여기 비즈니스 서머리도 한번 볼까요? 비즈니스 서머리를 황철주 이분이 이제 뭐 1세대인가요? 뭐 저기 황철주 이분이 24.59% 들고 있네요. 이분이 사장 겸 아마 1세대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예. 31,750원이 목표 주가로 정권사들이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거고 93년 4월 13일에 설립돼서 어쩌고저쩌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 보면 반도체 전공정 장비 ALD 경우 20년 기준 세계 시장 점유율이 약 11%. 예. 그리고 대형 디스플레이 옥사이드 TFT 장비는 뭐 42%다. 예. 하여튼 뭐 판교인가요? 연구 시설 뭐 사옥 짓고 뭐 그런 기사도 상당히 저 의미 있게 좀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살펴보시고 어, 실적도 살펴보시고 예. 어쨌든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너무 제 막판에 뭐 급히 마무리 짓는 것 같은데 뭐 실적 나오고 이런 지표도 다 나오고 차트도 봤으니까요. 한번 주성 엔지니어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실적 나온 거 예상치라든가 21년도 대비 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년도 1분기 직전 분기가 너무 잘 나왔어요. 직전 분기가 36%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는데 실적이 너무 잘 나왔어요. 4분기에. 그래서 뭐 깜짝 놀랐죠, 그때. 그래서 주승엔진이 주가가 세게 28,400원까지 세게 갔지 않습니까? 근데 1분기 실적이 조금 직전 분기보다 못해가지고 좀 내려온 감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반도체는 이런 하반기가 성수기, 1, 4분기가 비성수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비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실적 나온 거는 상당히 선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가가 24,650원에서 22,150원으로 이렇게 떨어진 거면 시가총액도 줄어들었고요. 제가 볼 때는 뭐라고 할까? 21년도에 비해서 순이익이 좀 떨어져서 PER이 올라갔군요. 예. 떨어져서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어쨌든 제가 보는 영업이익으로는 증가하니까 예, 매출액도 증가하니까 조금 더 상승할 볼륨이 좀 아직은 남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하권으로 매출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뭐 중국이 기댈 때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일본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미국과의 관계는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어쨌든 기댈 수밖에 없다. 반도체 장비나 반도체 소재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 그래서 잘 나올 거다. 그래서 뭐 넥스틴도 실적 발표를 했죠. 그러고 보니까 넥스틴도 내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틴. 어쨌든 주승 엔지니어링까지 오늘 실적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쑥 훑어보는 걸로 이제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S-오일이 이제 주가 흐름이 괜찮았죠. 이게 SK 이노베이션을 살펴볼 때 S-오일도 언급했는데, 그리고 SDI도 좀 뭐 괜찮아 보이고, 팀 아까 말씀드렸고, 예. 에코프로비움 이렇게 조정받을 때, 조정 좀 더 내려가면 좀 괜찮아질 것 같고, 삼성전자는 여전히 힘을 못 쓰네요. 예. 삼성전자 여전히 힘을 못 쓰고 있고, 어쨌든 HMM도 뭐 괜찮아 보이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카카오뱅크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카카오페이라는 게 그거 급락했죠? 거의 뭐 급락 수준입니다. 저는 전자지갑 관련해서 카카오페이를 지금 분할 매수하고 있는데 좀 더 사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LG이노텍, LX세미콘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LX세미콘도 저는 실적 발표했나 모르겠는데 그것도 LX세미콘, LG이노텍은 저는 또 분할 매수할 생각입니다. 대한항공은 그렇게 호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뭐 최고가를 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32,000원이 최고가인데 직전 최고가. 예. 그 호실적에도 항공사들 참 주가 안 갑니다. 네. 그리고 LG노텍, LX세미콘도 이야기했고 지금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안 좋죠. 게임주들이. 그리고 S-오일이 지금 거의 뭐 최고치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S-오일이 최고치를 향해서 가고 있고 SK 이노베이션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런 겁니다. S-오일은 이제 뭐 다른 사업부도 있겠지만 어쨌든 정유주가 메인이니까 이걸 보면 정유주의 어떤 수익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볼 때 S-오일은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유가가 또 올랐잖아요. 유가가 지금 다시 110불대로 올라왔습니다. 유가가 110불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환율도 엄청 좀 뭐 최고가고요. 유가도 지금 뭐
거의 뭐 130불대까지 갔다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 110불대로 다시 올라왔고, 그렇기 때문에 정제 마진이 계속적으로 지속 유지된다고 한다면 S-오일은 올해 최대 실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진 세미캠도 아주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동진 세미캠은 또 내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종목들은 내렸고, 아까 말씀드린 한국항공우주가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죠. 이것도 한번 내일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어, 그 외 주가 흐름들이 이게 뭐 이런 조정받을 때 사모을 수 있는 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DB 하이텍 예, 계속적으로 사모하고 있고, 에코프로도 계속적으로 사모하고 있고, 에코프로 BM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심텍이 이렇게 빠졌네요. 심텍도 이럴 때는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수소 관련된 법이 뭐 반복적인 얘기지만 수소 관련된 법이 하루 일일천하로 끝났네요. 수소 관련된 법이 이제 또 뭐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나온 건데, 그래서 수소 관련주도 약간 움직이긴 했지만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힘이 없었죠. 전반적으로 장이 흘러내렸기 때문에. 예, 수소 관련주들은 뭐 또 주목받는 것들은 뭐 이렇게 SPOCL 같은 경우는 올라갔네요. 어쨌든 오늘은 네 종목을 크게 좀 자세히 좀 알아봤고요. 실적 위주로 알아봤고, 전반적으로 지수는 정말 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유니드가 눈에 띄네요. 유니드도 눈에 띄고 좀 뭐 14만 원까지 갔다가 좀 내려가고 다시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JC케미칼이라든가 유니드라든가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원자재에 관련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올랐다가 다시 빠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뭐 상당히 진입해볼 만한 위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 종목들을 유심히 보고 있다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간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종목들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고 종목 선택을 하셔가지고 매매를 한다면, 마지막으로 조선주 관련돼서 조선기자재 중에 한국카본, 동성하인텍, 본행제 관련된 것들 종목, 그다음에 HSD 엔진, 케이프 뭐 이런 거 한번 쭉 보시고, 왜냐면 조선주는 뭐 지금 배 만드는 뭐 조선주는 철강하고 뭐 후판 가격 때문에 조금 조정받는 것 같은데, 조선 기자재주는 최고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선 기자재주는 한국 카본 같은 경우 최고가네요. 그리고 동성화인텍 이런 조선 기자재주 같은 것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동성화인텍, 그 다음에 HSD 엔진 있죠. HSD 엔진 이런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조선주, 조선기자재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주는 계속적으로 좋을 거고, 어쨌든 후판 가격 인상 관련해서 조선주들이 주가가 지금 내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분할 매수한다고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좀 길어졌는데, 간만에 일주일 만에 하다 보니까 양이 많아서 길어졌는데,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날씨가 참 좋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스태프 하기는 참 좋은 날씨네요. 어쨌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또 영상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